사회복지 상담 전문직의 직무와 자격 기준에 대해서 공부해요. 제가 이제 이번 학기에 사회복지 상담론 책인데요. 고수전 정비수 황미영 공조 해가지고 사회복지 상담론인데 이 파트가 13파트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남은 기간이 1월 30일까지 1학기가 1월 30일에 끝나는데 한 12파트 주 남은 것 같아요. 12주. 그래서 이 책을 한 단원씩 이렇게 해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레포드를 한 분당 한 차트를 할 것인지 아니면 6파트까지 중간고사를 할 것인지 이걸 이제 고려 중인데요. 딱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배우는 기간하고 이 파트하고. 그래서 세 번째 파트에 이 사회복지 상담 전문직의 직무와 자격 기준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차부터 이 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그 차례차례 나갈 겁니다. 진도를. 그렇게 아시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면 사회복지 상담의 전문직 개요. 사회복지 상담의 전부 우리는 개념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개념. 사회복지 상담의 개념. 그래서 전문직에도 또 개요가 나오죠. 사회복지 상담 전문직은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 차원의 심리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전인적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전문 인력이다. 그래서 상담은 뭐 개인 상담, 가족 상담, 집단 상담, 지역사회 차원의 심리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상담이 주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인간의 전인적인 그 존엄성을 강조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을 존엄하게, 아까 전 시간에도 헌법 10조에 인간의 존엄성을 나타내는데요. 사회복지 입장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서 상담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전인적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전문 인력이다. 정의를 보면은 인간의 심리 정서적 문제를 이해하고 상담과 사회복지 개입을 통해 삶의 기능 향상과 사회적 적응을 지원하는 전문적 실천 활동이다. 이 전문적 실천 활동, 전문일이라는 거죠. 프로급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 상담사와는 달리 사회복지와 상담을 통합하며 법적, 정책적 지원까지 연결한다. 그 법적, 정책 지원까지 연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 상담가로서 프로세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을 보면은 상담 기술 플러스 사회복지 실천 능력 플러스 윤리적 전문성 결합. 그래서 상담 기술이 중요하고 사회복지 실천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윤리적 전문성을 중요시한다는 거죠. 사회복지사는. 윤리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도 별도로 사회복지사의 윤리도 별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가족, 지역사회 단위. 활동 범위는 예방, 개입, 사후관리, 연구, 정책, 개발. 다방면의 연구 직무를 수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사회복지 상담 전문직의 직무를 들어가 보면요. 제일 중요시한 게 상담 서비스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사회복지 상담사의 핵심 업무, 개인과 집단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돕습니다. 그래서 개인 상담이 정서적 어려움, 스트레스, 우울, 불안, 트라우마 등 문제 해결을 한다. 그러니까 개인끼리는 아까도 나왔습니다만은 경청해서 그러세요 계속 들어준다는 거죠. 경청이 상담에서는 경청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집단 상담이 있어요. 또래 가족, 지역사회 단위 상호 지원 촉진. 그래서 사례를 보면 아동 정서 발달 집단 상담에서는 놀이 치료를 하고 집단 토의하고 역할극 활용도 해갑니다. 그리고 위기 개입 상담이 있어요. 긴급 상황 대응, 자살, 가정폭력, 학대, 재난. 위기 개입은 위기 심리 상담도 있습니다. 또 별도로. 그래서 두 번째로 사회 관리. 저는 이제 그 내용을
교과서 위주로 해서 진도를 차례대로 나가는 게 제 장점으로인데 강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저는 안 하고 진도대로 그 스타일대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개념서부터 내용을 좀 충실하게 읽어보시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례관리 케이지 매니지먼트가 있는데요. 서비스 전개, 진행 모니터링, 사례 이렇게 있는데요. 서비스 전개는 의료, 교육, 법률, 고용 등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합하는 제공을 한다. 통합해서 제공을 한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여러 분야에서 종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의료, 교육, 법률, 고용, 아까 뭐 교정도 나왔습니다만 교정, 학교, 기업 여러 군데서 사회복지사 활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행 모니터링을 보면은 상담 과정과 결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필요시 서비스를 조정한다. 평가도 해야 되면 서비스도 조정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청소년을 보면은 학교, 병원, 가족과 연계하여 종합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그 학대 피해 아동이 있으면은 아동보호기관, 의료기관, 법률 상담을 연계해서 한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 보면은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한다. 근데 사회복지사 직무가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3분의 1 보면은 지역사회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대상 집단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상담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프로그램 평가 및 개선한다. 그래서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그 사례를 보면 지역 아동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보면 노인 우울증 예방 진단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운영을 연구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설계를 해서 상담 운영에 쓰인다는 거죠. 네 번째로 연구 및 교육, 연구, 상담 방법, 프로그램 효과, 사회복지 정책 연구, 교육, 사회복지사, 상담사, 봉사자 대상 전문 교육을 한다. 진정한 그 사회복지사의 직무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를 보면 상담 실습 지도하고 전문 세미나 강사를 한다. 그래서 상담 기법 연구에는 최신 치료 기법 적용을 한다. 그래서 상담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고전서부터 현대까지 2000년대 후에까지 상담 기술이 계속 새롭게 나온다는 거예요. 아까 뭐 프로이드가 원조 가치 나왔습니다만 지금은 현재 뭐 체계 이론, 행동 이론,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이론들이 기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윤리 및 전문성 유지한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회복지사의 윤리가. 윤리 준수, 개인정보 보호, 상담 기준 준수, 상담사의 책임을 준수해야 된다. 개인보호 비밀을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 상담 기준을 준수해야 되고, 아까 같이 경청에서 듣는 자세, 그리고 무비판적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성 개발을 보면 최신 상담 기법, 법규, 정책, 학습, 최신 상담 기법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지행동 상담을 보면은 원래는 인지행동은 생각과 행동을 그 바꾸는 데 중점을 두는데 최근에는 말이죠. 감정 조절, 스트레스까지 관리한다는 거예요. 지금. 인지행동 상담에서. 그리고 또한 뭐 마음 챙김 명상 기법도 나오고 말이죠. 새로운 기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면은 개인정보 처리 과정 철저 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사례연구 모임에 참여한다. 사회복지사 회도 있죠. 한국 사회복지사회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직무 현장 세 번째로 보면은 프랙티스 세팅스, 사회복지 상담 전문직이라고 해서 사회복지 상담사는 다양한 환경에서 활동하며 클라이언트 심리적 사회적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클라이언트 사회복지에서는 클라이언트라고 하고
상담에서는 내담자라고 합니다. 상담에서는 내담자라고 하고 클라이언트라고 또한 고객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직무 현장은 상담사가 활동할 수 있는 구체적 환경과 역할 범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활동 영역을 보면은 공공기관, 학교, 교육기관, 의료기관, 민간기관, 단체, 기업 이 박스에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공공기관은 보건소, 사회복지관, 아동청소년 보호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있습니다. 학교 교육기관에는 학교 상담센터, 대학 상담센터, 의료기관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재활병원, 상담클리닉 있고요. 민간기관 단체에는 NGO, 상담센터, 재활시설,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기업에는 직원복지 프로그램, 산업심리상담 있습니다. 직원복지 프로그램 중에 EXP 프로그램이 있어요. EXP 프로그램은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이에요. 근로자 고용 지원 프로그램. 별도로 또 중요한 또 직무 영역이 있습니다. 기업체에서. 그래서 요새는 뭐 그 대기업에서 직접 상담사가 EXP 프로그램을 가지고 상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1번 보면은 위에서 설명한 거 그대로 또 밑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지역사회 및 공공기관. 두 번째로 의료 정신건강기관, 교육기관. 교육기관에 보면 학교, 대학, 평생교육원 있죠. 주요 역할은 학생, 학부모 상담, 진로 상담, 문제행동 조기 개입 및 집단 상담 및 발달 단계에 맞춘 상담. 지금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4번에 보는 기업산업 현장, EAP 프로그램, 기업복지팀, 직장 스트레스 관리센터. 그래서 직원들의 심리 상담 및 스트레스 관리, 조직 내 갈등, 조정, 근로자 권리 및 복지 상담. 특징은 성인 대상 상담 중심으로 해서 조직 문화 이해와 윤리적 비밀 보장을 한다. 그래서 아까 같이 뭐 왕따가 나오고 말이죠. 기업체에서도 민주노총에 가입된 사람과 아닌 사람들의 차별 대우가 있고 말이죠. 이런 거를 상담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ESP 지원 프로그램을 보면은 직원의 정신 건강과 복지를 지원하는 중요한 도구다. 다양한 기업에서 성공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이런 것이죠. 5번에 보면 취약계층 및 특수집단 지원 기관이 있어요. 가정폭력 상담소, 노숙인 지원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그래서 트라우마 상담을 하고 법적 행정적 지원을 하고 말이죠. 긴급 개입해서 재사회화 지원을 하고 또 고위험군 대상으로 해서 장기 상담을 필요로 하고 말이죠. 상담과 보호 사회적 지원 병행을 한다. 그래서 최근 기법이 나오고 최근 상담이 나오는데 6번에 보면은 온라인 비대면 상담이 있다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전화 상담, 화상 상담, 모바일 상담 앱이 나와가지고 인터넷으로 이제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요 역할이 원격 상담 및 정보 제공, 자기 치료, 셀프 케어 지도, 사례 관리와 기록 관리.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자기 치료고 자기가 셀프 케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하게끔 도와준다는 거죠. 사회복지사. 그래서 특징을 보면은 접근성 향상, 비언어적 단서 제한, 윤리적 법적 문제 주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언어적 단서를 제한하면서 옳은 소리, 좋은 소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비판하지 말고 인간의 존엄성을 살려서 상대방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담자. 그 사회복지사의 직무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직무형을 보면은 임상상담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상담사, 가족부부 상담사, 위기개입 전문사회복지사,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 사회복지사의 유형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특수 분야에 따른 분류를 보면은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노인복지 사회복지사, 장애인복지 사회복지사, 아동복지 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 학교 사회복지사, 여성가족복지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보면 사회복지사 및 관련 상담 전문직의 자격 기준이 있어요. 법적 자격 기준.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사회복지사 지금 여러 개념들, 여러 사람들만 알지만 실질적인 사회복지사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1급, 2급을 소지해야 된다는 거죠. 상담 관련 자격증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청소년 상담사 등 여러 가지가 있죠. 학력 요건은 사회복지학, 상담심리학 관련 학사 이상, 실습 요건은 현장 실습 300에서 600시간 이상 기간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원에서 1년 학업을 하고 학점을 따서 학점은행제에서 학사 자격, 전문학사 자격을 받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은 사회복지사 2급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전문성 요건을 보면 상담 이론 및 기법을 숙지한다. 사례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능력을 나타내고 윤리기준 준수 및 지속적 전문 개발을 한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으로서 상담 이론을 알고 기법을 숙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 아까 같이 뭐 프로이드, 아들러, 뭐 칼 융 학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부 정신건강 의사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인데요. 그런 분들이 다 그 상담을 하면서 임상 상담을 하면서 기술을 다 연구한 거예요. 발표. 그래서 상담 이론 및 기법을 숙지해야 되고, 그래서 상담하면서 자기가 쓸 수 있는 기법이 어떤 것이 유리한가, 유용한가, 그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상담에 유용하게 쓰여야 된다는 거죠. 아직 상담 이론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만 지금 여러 과목에서 겹쳐요. 상담. 이명훈 목사님도 아까 얘기하지만 이설의 교수님 상담이 여기저기 과목에 겹쳐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기는 아주 좋습니다. 여섯 번째로 보면 이제 사회복지 상담의 전문직의 중요성. 보면 첫 번째로 심리사회적 문제 예방과 해결, 두 번째 사회 통합과 복지 향상, 정책과 실천의 연결, 전문적 윤리 준수. 계속 윤리가 나오죠. 사회복지사로서의 윤리 준수. 목회자로서의 사명과 목회자의 임무, 의무가 있고 자질이 있는데 사회복지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 자격증을 해가지고 국가에서 다루는 것 같아요. 윤리가 중요합니다. 사회복지사로서의 윤리. 상담하면서 상담자를 다 잘 대우해가면서 이 상담을 하고, 그래야지 상담을 하면서 아까 같이 뭐 수면 체험집을 한다 그러면서 수술실에서 의사들이 CCTV 없는 데서 간호사들하고 어떻게 한다든지 뭐 이런 불상사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리 준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회복지사로서 책임감.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심리사회적 문제 예방과 해결, 대상은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사회적 유형군을 조기 개입한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의 상담 대상이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기업, 근로자 여러 군이 있는 거죠. 사회 통합과 복지 향상, 사회의 약자의 권리를 보장한다. 공동 회복을 지원한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적 윤리 준수, 신뢰 기반 상담 제공, 사회적 책임 수행,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보면은 현장 경험 기반으로 해가지고 정책 개선과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 막중하죠. 사회복지사의 책임이 막중하죠. 그래서 사례를 보면은 청소년 인터넷 중독자를 상담할 때는 개인뿐 아니라 가족 상담, 또한 학교 프로그램,
의료기관까지 연계시킨다. 그래서 가정폭력 피해자는 긴급보호, 법률 심리 상담도 하고 복지 서비스를 연계한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직무 유형을 보면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적어놨는데요. 보면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병원 있습니다. 학교사회복지사, 사회복지직 공무원, 공공기관에 있습니다. 일반사회복지사, 시설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병원이나 재활시설에 있습니다. 교정범죄사회복지사, 기업사회복지사, 군사회복지사, 사례관리사회복지사, 복지관 상담소에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복지사의 분류가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2급으로서 취업해서 근무하든가 여러 자기 자격으로 해서 상담소를 차리든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분류에. 사회복지사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곳에 근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AP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걸 제가 보면은 EAP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은 기업에서 이제 상담을 하는 건데요. 직원들의 생산성과 몰입도를 높이기 한 목적이다. 그래서 EAP 관련 세계적인 협회가 있어요. EAP, Employee Assistant Professionals Association. 세계 협회도 있습니다. EAP. 그래서 부부 가족 생활 문제, 법 재무 문제, 알코올 약물 문제, 정서 및 스트레스 관리 등 업무 성과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로자의 문제를 해결하여 직무 조직의 생산성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규정하였다. 그래서 EAP는 직원들이 직무 스트레스, 직장 내 대인관계, 개인적인 문제, 가족 문제 등 여러 문제에 있어서 직원의 정신, 정서, 신체 건강 그리고 사회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며 대표적으로는 심리, 재무, 법률 상담 등 다양한 분야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 제휴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임직원의 건강 직장 생활을 지원한다. 그래가지고 EAP가 1930년대 미국에서 대공황 때 처음 시작했는데요. 국내에는 1990년도에 초반에 도입됐답니다. 그래가지고 삼성과 LG에서 이제 사내 상담실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는 심리상담 위주였는데 지금은 여러 과정을 더 포함시켜가지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과로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고 등으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법적 조건들이 강화돼서 EAP 도입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어 있다. 초창기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국내 EAP 도입은 중소기업,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조직의 유형과 규모의 제약 없이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래서 2023년에 EAP 의무 도입 법안이 발의됐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서는 EAP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기업 상담, 사내 상담, 그래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EAP뿐 아니라 조금 전에 직무 유형 여러 가지 그 사회복지사 유형을 말씀드렸다시피 폭이 넓다는 거죠. 그런 걸로 말미암아서 선택을 잘하셨다. 이제 대세의 추세인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 아까도 여러 직업을 가지고 여러 뭐 요양보호사, 여러 사회복지사 택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사회복지사가 지금 뭐 일반 대학교나 사이버 대학교, 우리 같이 이제 평생교육원 여러 군데에서 지금 사회복지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마약 예방 강사, 교수까지 우리는 이제 양성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려서 잘 학업에 잘 따르고 배우셔서 승리하는 우리 국제마약 폴리스 유니버시티 사회복지 학생님들이 되시길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